지금 문제는 뭐냐? 이 체포영장 집행 불발의 음. 후과가 굉장히 크고 뭔가 지금 이제 정강훈을 위시한 극우 세력들과 거기에 또 준동하는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신임 대변인을 임명했다가 이제 자진 사퇴한 일이 있었는데 김민수 신임 대변인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군이 계엄 선포 2, 3분 안에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것을 두고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방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저는 이거 봤는데요. 네. 이거는 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민수 전 대변인이라는 분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접했고 이분이 뭐 실제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 고성국 TV입니다. 고성국 TV라고 한다면 뭐 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아주 큰 극우 유튜버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표현의 정도라든지 내용도 굉장히 심각하고 극우나 내란 선동 선전 행위에 가깝지만 이분이 당일에 그러니까 선임된 대변인으로서 비대위가 선임한 첫째 날 네. 자진 사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루 만에 사퇴한 거고 음. 이렇게 되면은 공당의 대변인 임명이 장난인가요? 장난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장난이냐고 묻고 싶고 이렇게 헌신짝처럼 대변인직을 버려놓고 나서 제가 그 사과문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입장을 봤어요. 근데 봤더니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됐고 오늘 자진 사퇴합니다. 제가 말한 의도와는 좀 각색됐지만 당에 부담이 된다면 미련 없이 자진 사퇴합니다.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본인은 사퇴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당에 부담되긴 하는 건가? 국민의힘은 이 부담을 느끼고 있나? 부담을 실제 주긴 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사퇴를 하면서 제대로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이분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해놓고 그것도 극우 유튜브와 신나게 해놓고 나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도 내란 선전선동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임명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지어는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면서 무려 4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갔는데 이게 사실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있었지만은 표면적으로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표변해가지고 바뀐 행동을 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선배? 네, 저는 다층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좀 이렇게 역순으로 돌아가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판사 출신입니다.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저런 분들이 재판을 했었어요. 끔찍합니다. 네, 여하튼 그 법조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그 국민의힘 의원이 4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간 것은 네. 저는 앞서 있었던 그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서 했던 지지율 40% 그러니까 네. 그 조사가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클 거다. 그리고 이 조사를 거기만 하고 끝냈으면 모르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 뭐 경제지 뭐 종편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세게 확산을 시켰어요. 확대 재생산이 네. 돼버린 너무 거예요. 심각하다. 그러니까 네. 언론사를 너무 통해서 심각해요. 확대 재생산이 되고 야 윤석열이 계엄 전보다 지지율이 더 올랐어. 뭐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두 배 겁니다. 오른 거예요, 두 두 배 배. 올랐어. 막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역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서 저는 정치인들이 그 현장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을 어떤 취하고 싶은 그런 거겠죠. 한편으로 거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점심이나 합시다라는 저 한남동의 제안에 대해서 됐고요 이렇게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은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밥은 먹기 싫은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아주 정치인들의 교활한 태도가 그 현장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종의 이제 극우 준동이 계속 점차 확산되는 것인데 실제로 한 20% 되는 여론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오판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착각이겠죠. 착각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은 국민의 자유통일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합당 수준으로 예. 가고 있는 겁니다. 연단에도 서지 않습니까? 지금? 연단에도 예. 서가지고 저는 김민전 의원이 제일 기가 막혀요. 칭화대 학점 입었다고 중국인이라고. 한국 학생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 학교. 예, 중국 대학에 한국 학생들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또 정치학과 교수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배운 우리 학생들 뭘 네. 배웠을까 싶은 아주 참 참담한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극우 세력과
연동된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정당으로서의 자기 네. 존재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 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분화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게 뭐 리더가 한동훈 대표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 한 지금 이 당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친윤이 중심이 된다면 이 당은 극우 정당으로 남는 네. 것이고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 소위 이제 부정선거와 부정선거 담론을 퍼뜨리면서 소위 K 트럼프 전략을 윤석열이 세우면서 K 트럼프. 예, 예. 광장의 여론을 조직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날 그 영장 집행하는 날 한남동을 새벽부터 가 있었거든요. 5시부터 준비해서 큰일 날 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네. 육교에서 하여튼 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러고 오후에 다시 갔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현장에서 본 것 중에 제일 많은 구호가 뭐냐면 스탑 더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트럼프의 구호를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오고 예. 차용해서 트럼프가 오면 우리를 구해줄 거야라는 생각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곧 오신다. 예, 그분 곧 오신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한남동 일대에 대형 트럭을 동원해서 일종의 무슨 영화 같은 거 하면 캠페인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붙여놨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최근에 이제 뭐 취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부정선거 조직하고 연동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일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조직화되고 있고 조직화되는 극우 세력의 한 축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정광훈의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이 연동해서 네. 윤석열과 만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차제의 극우 세력의 준동을 뿌리채 뽑고 다시는 이런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극우가 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또 나치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어제 그 블링컨 장관 왔을 때 어느 기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외신 기자가 네. 이 한국이 점점 북한의 김정은하고 시스템 비슷해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블링컨이 한숨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절체절명한 네. 정치적 위기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 측이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첫 번째,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 따라서 탄핵은 원천 무효다. 필요하면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다. 작년 4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국민의힘이 적어도 이 연단에 나가서 지지할 정도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예. 동의를 하니까 나가는 거 아닐까요?라는 생각이 아니, 있고 자기들 당선됐는데 그것도 무효예요? 다시 하자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헌재가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윤석열 측에서 입장 밝힌 게 그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뭐 이제 탄핵 사유의 80%가 사라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하해야 된다고 이제 일단 나오고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전광훈 주장이랑 뭐가 다릅니까? 탄핵이 무효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부정선거까지 이제 합쳐진다고 하면 광범위한 이제 극우 정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여서 저는 이 아까 말씀하신 44명 이 저기 한남동에 나간 한남동 국민의힘 이렇게 네.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을사 44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가 내란 105적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네. 경향신문에서도 일면에 그때 크게 이제 모든 인물들을 다 실어 주셔서 어떤 사람이 이 내란의 공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인을 시켜 주셨는데 내란 105적과 을사 44적은 또 달라요. 그렇죠. 어떤 것이 다르냐? 적어도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내란 105적은 엄밀히 얘기하면 헌법 질서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을 한 겁니다. 소극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을사 44적은요. 얘기가 달라요.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내란의 현행범이 용산을 불법 점거하고 있어서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그걸 지켜주겠다고 해가지고 인간 시위대가 돼서 관절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본인들이 헌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것이고 헌법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모두 다 뒤흔들겠다라는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란 105적과 을사 44적은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의 정치적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장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자신의 미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크게 배팅을 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44명 더하기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12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같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인물들이 네. 누구인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요. 3년 뒤에 총선에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지를 네.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행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름 저 처음 들어봤는데 네.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저 가끔 KOPR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 4일에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40%가 나온 건데 일단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조사 문항 설계가 통상의 여론조사랑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문항 설계 자체가 의도와 네. 목적이 분명한 여론조사였다.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기대하고 묻는 뭐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문항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 때도 우리 여론조사 봤잖아요.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P&R 리서치의 서명원 대표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별거 아닌 작은 회사였고 그리고 별로 인용 보도도 안 됐는데 명태균 씨하고 조사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머니투데이를 비롯해서 큰 대형 언론사 받아쓰더라. 방송국에서 막 이렇게 나오더라. 윤석열 몇 %로 앞서 막 이렇게. 그래서 네. 본인도 놀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그때 그 뉴스토마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우리가 여론 조작도 있지만 여론 조성 조작도 있는 것이다. 조성 조작도 네. 있다. 네. 거기에 보면 대체로 지금 그 소위 이제 중소 언론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은 그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그냥 일단 네. 조회수를 올릴 목적으로 기사부터 쓰자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나올 때 하여튼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뭐 일종의 장사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언론의 정도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기사를 쓸 때 보도자료만 가지고 기사 쓰지는 않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기사들은 보도자료만 가지고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실제로 데이터가 오지만 그 데이터 뒤에 붙어있는 문항 같은 거를 보고 기자들이 판단해서 비판적으로 그렇죠. 봐야 이게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네 네. 하고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왔다. 한 줄 써. 그러면 한 줄 쓰고. 그러니까 인터넷용으로 썼을 거예요. 다 인터넷 매체들이 썼을 거고.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긴 얘기지만 다 제 차치하고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널리스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의 팩트 체킹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거 가치 판단이 필요한 거죠. 이 네. 기사가 지금 옳은가 틀린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니 듭니다. 가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박영식 평론가 전화를 겁니다. 여론조사 회사예요. 네, 예. 녹음된 음성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빠요. 이 전화 받았어. 그럼 박영식 평론가 계속 듣고 있으면 끊어버려요. 근데 이제 순진하면은 네. 그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해? 강제 연행에? 이건 이런 잘못됐지. 나쁜 불법 논란에도 불법 불구하고 논란에도. 예. 불법 논란회가 안 들리면 강제 연행을 해? 대통령을? 그것도 현직인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그냥 끊어버리죠. 근데 여기까지 참았습니다. 참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필요해, 물어봅니다. 필요해. 의혹해서 필요해. 이게 욕할 것 같은데요? 닥쳐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럴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못 듣고 끊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 말에 유도되는 사람들은 불법 논란이라네. 그렇습니다. 검증 한번 해봐야지. 네. 이렇게 이끌리다 보니까 네. 엉뚱한 그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저도 이거 아까 읽어주신 거를 보고 느낀 건데 네. 야 이거는 너무 심각해요. 이게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뭐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연행한다. 그리고 네. 중앙선관위의 공개 검증 필요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역사 논란에 빗대면 뭐 5.18 북한군 침투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유사하지 그러니까. 않나요? 음. 뭐 비슷한 전개죠. 뭐 예. 이거 아니면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어떤 뭐 한일 간의 분쟁이 공식적으로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흡사하죠. 그러면은 네.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설문조사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읽어주신 게 3번, 4번 질문이잖아요. 항목, 네. 이때까지 버텼다는 분들은 제가 최소한 봤을 때 과표집의 대상으로 분류될 만한 극우 유권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그러니까요. 끝까지 들으려면.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업체가 무슨 조사를 했는지 언론이 좀 분석을 해봤더니 2022년부터 2년간 24건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14건이 그중에서 고성국 TV 의뢰의 조사였다는 거고 아, 조사를 의뢰한 아시아투데이에서는 고성국 씨가 주필로 있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이분이 계속 주장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최소한 여론조사는 이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주최 측에서 이를테면은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조사 전문 업체에서는 그 문항 설계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워딩은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할 때 앞에는 이런 문항들을 설계하시고 후에는 이런 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객관성이 담보되는 그런 조사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사실 여론조사 업체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 네. 전문가들이 있으면. 근데 그런 게 다 패싱되고 여기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요청한 대로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택수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던데 만약에 선거 복판에 이런 네.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여심위에서 당신네들 이런 조사하면 안 돼라고 제재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선거가 아니고 또 언론사가 의뢰해서 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그냥 왜냐하면 최소한 언론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은 담보할 것이라는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선의에 기대서 사전 검토를 안 안 한다는 하고 거 그냥 아닙니까? 이제 네. 문항을 그냥 질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대단히 왜곡이 심각한 그런 조사고 고성국 TV가 24건 가운데 14건을 했고 대체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유튜버 아닙니까? 네. 이분이 정치평론가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계엄에 찬동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도 40%인 거다. 저는 결론은 그렇게 난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예. 네. 대통령 이제 지지도를 이제 처음 물어보고 해서 지금 언론을 아까 말씀하신 경제지 뭐 제가 보니까 뭐 매일신문, 뭐 머니투데이 이런 데에서도 그냥 제목만 보면 진짜 네. 윤석열 지지도 40%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 주변에 정상적인 분들도 네. 이 여론조사가 진짜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아까 리얼미터도 그렇고 한국갤럽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 지지도를 응답층들이 평가를 하는 건가? 그 생각을 해본다면 조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공정함을 위해서는. 근데 여기는 지금 뭘 근거로 대통령을 뭘 해서 어떤 측면에서 지지를 한다라는 건지 일단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아니면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 대목도 굉장히 좀 의문이고요. 제가 뭐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아시아 투데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투TV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보니까 최근에 정기 출연 패널 지인이 황교안, 장예찬, 류여해, 장원재 이제 이런 대표적인 좀 오른쪽을 더 넘어서 네네. 이제 극우라고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인사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심지어 고정 출연자 분들이어서 대부분 다 고성국 씨와의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다루는 뭐 갑작스러운 서버 교체, 선관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지금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시아투데이랑 매라이 다 있겠죠. 그렇네요. 네. 심각한 언론 저는 이제 뭐 이건 뭐랄까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다 받아 써주는 것도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여론몰이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하고 미디어가 확대 재생산을 하고 정치권은 또 그걸 떠들고 그러면 결국 대중들이 우르르 관저 앞으로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저는 우리 구교영 기자님께서 적확한 분석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은 무효다. 그러므로 재선거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설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론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 엄청나게 시달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을 때도 그때 그 국정원이 이게 뭐 보안이 안 뚫려서 1, 2, 3, 4, 5 넣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이걸 또 왜곡해가지고 뭡니까 그 대국민 담화에서까지 윤 대통령 그런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상식의 눈으로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끊임없는 음모론과 그리고 본인들의 판단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부정하는 태도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트럼프 비슷하게 해가지고 국제 조직까지 갖추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건 우리 사회에서 끊어내야 될 아주 그 독약 같은 네. 그런 행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언론이 저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널리즘을 하겠다고 결심한 회사들이라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 보도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과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고 판단해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 그냥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양비론이라는 탈을 쓰고 이제 이걸 뭐 기계적 균형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균형이 아닌 장면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게 이번에도 이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면서 어디가 어디에 의뢰해서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설명만 띡 해주고 이게 어떤 문항이 있었고 어떤 질문이 있었으며 어떻게 편향성과 바이어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설명이 않고 없는, 네. 기타 종편이나 뭐 심지어 보도 채널까지도 이 어떤 여론조사를 다루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되게 호들갑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야 패널들이 각각 출연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물론 해서 야권 쪽이라든지 범야권 쪽의 패널이 뭐 물론 중심은 잡아주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언론이 아무 설명 없이 다뤄버리면 정말 시청자들이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선언한 이유가 어쨌든 내란 사태 가고 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윤석열 측 뭐 변호 법률 대리인단 이쪽이라든지 뭐 혹은 석동현 입장을 네, 이런 특히 이제 뭐 정부 여당 쪽에 나오는 주장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적인 수준의 것들을 넘어서는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또한 여권 측 주장이라고 기계적으로 다뤄준단 여과 말이에요. 없이 예. 너무 여과 없어요. 비판적 사고가 전혀 네. 없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있는 줄 알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저도 처음 들어봐서 찾아봤어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하잖아요.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이게 무슨 소리지? 찾아봤어요. 근데 언론들은 너무 살뜰하고 알뜰하게 다 다뤄주고 있었더라고요. 네. 종편도 다뤄주고 보도 채널도 다뤄주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심지어 법조인들은 여당 성향 법조인이 나와서 그것을 마치 그럴 법한 일인 것처럼 설명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걸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번에 내란죄 철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나 그래도 보수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양식 있는 법조인들은 그것은 일단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대부분 너무 부한애동한 언론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심각하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려주기가 필요하다.